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금융기관과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군 간부 처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기간부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는 장기복무 도약적금과 함께 초임 간부 연봉 인상 방안도 추진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병영복지 군 급식을 찾아서에서는 장병 급식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의 생산 과정을 집중 조명합니다. 철저한 공정과 위생관리 속에 만들어지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육군이 병력과 항공전력을 투입했습니다. 설 연휴부터 이어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한 방역 임무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간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권 수장들과 직접 손을 맞잡았습니다. 24일 국방부에서 4개 은행과 군인공제회가 참여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 협약식이 열린 건데요. 매달 3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2,300만 원대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혜택이 담겼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계바늘을 약 1여 년 전인 2024년 11월로 돌려봅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안규백 의원은 군 간부들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법안 하나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 복무 간부에게 국가가 직접 예산을 보태줄 수 있도록 명시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입법을 주도했던 안 장관은 국방부 수장이 되어 그 약속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복무 여건 개선과 처우 향상을 제1과제로 삼은 안 장관의 뚝심에 금융권이 화답하면서 5개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차별적 그런 접근이 있어야만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한 가운데 발전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행장님들이 오신 것은 또 천군만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10년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변함없는 우리 장병들과 우리 군의 간부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금융권도 군 간부의 든든한 경제적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은 군 간부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매달 30만 원을 적금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1+1 구조에 연 5.5%의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굉장히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일례로 매달 3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만기 시에 본인이 내는 원금 1,080만 원의 2배, 2,160만 원에 이자 155만 원, 총 2,315만 원의 목돈을 주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군인 간부 가족분들을 위해서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립식 상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저희 하나은행도 기쁜 마음으로 전체 상품 운영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꼭 종잣돈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초임 연봉 인상과 당직비 현실화 등 특별한 헌신에 걸맞는 보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국방부가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내놨습니다. 바로 정부가 저축을 함께 지원하는 장기 복무 도약적금인데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초급 간부들의 복무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성기욱 보건복지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복무 도약적금입니다. 정부가 간부 개인의 저축에 직접적으로 매칭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시게 된 배경과 또
기존의 장려금 정책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병봉급의 급격한 인상과 초급 간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병복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작전부대의 초급 간부 충원율 저하 및 중견 간부의 이탈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5년 전반기 기준으로 볼 때 장기복무 군 간부 중에 희망 전역자가 2,676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으며 부사관 운영률도 정원 대비 84.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의 인력 확보와 운영 측면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유능한 초급 간부를 안정적으로 모집하고 군에 들어온 간부들이 높은 복무 만족도 체감을 통해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기존의 장려금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간부 도약 적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장려금 제도가 병 복무 대신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의무 복무를 하는 단기 복무 군 간부로 입대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은 단기 복무를 선택한 군 간부들이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 복무토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장기 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들에게 적금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단기 복무 군 간부들의 장기 복무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초급 간부들의 장기 복무 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은 초급 간부들이 복무 기간 중 자산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간부들이 자신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이 군 간부들의 장기 복무 결심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여 다수의 우수 인재가 군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통해 견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제도는 이미 장기 복무자로 선발된 인원뿐만 아니라 단기 복무자 중 장기 복무 전환 대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기 복무 도약 적금처럼 우리 국방부가 앞으로 추구하는 초급 간부 인력 운영의 중장기적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군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화, 전문화, 인력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숙련된 간부 중심의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군 복무의 직업적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AI와 드론 등 미래 전장의 핵심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초급 간부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성기욱 보건복지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군 장병들이 매일 먹는 급식엔 언제나 빠지지 않는 반찬, 바로 김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점검과 깨끗한 위생 속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운반되는 절임 배추에 양념이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작업자의 손에 양념이 고루 발려진 배추는 정량을 맞춰 포장됩니다. 군장병 급식을 책임지는 급양대장과 주무관은 모든 생산 공정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김치는 우리 식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더 철저한 생산 공정과 깨끗한 위생 관리는 필수인데 자동화된 생산 공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 5군수 지원사령부 12급양대가 계약 이행 실태 점검으로 군장병들이 먹을 김치 공장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은 육군 이작전사령부만의 군급식 관리 시스템 마음스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월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재료 관리 상태와 제조 공정, 작업장 위생 전반이 꼼꼼히 확인됐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급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인 배추의 신선도나 상태를 보고 있고 세척을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꼼꼼히 실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장병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거나 고정된 계약처에서 김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완전 민간 위탁으로 김치를 납품받고 있어 군은 철저한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치는 비가열 식품인 만큼 위생 상태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에 20개에 달하는 항목이 현장에서 점검되고 추가적인 발전, 보완 사항도 논의됩니다. 군이 재료를 구매해 일일이 납품받아 공장이 위탁하던 과거엔 어려웠던 것입니다. 전문 업체에서 만드는 만큼 배추와 고춧가루 같은 재료 역시 국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역시 1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뀐 만큼 군은 더 좋은 납품처를 고를 수 있고 업체는 더 수준 높은 공정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좀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정 관리해서 맛있게 좀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먹는다 생각하고 좀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군이 전투력 보장과 국가 안보의 시작은 이를 지키는 장병들의 식단을 안전히 지키는 것. 이에 군급식 안전관리는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는 김치와 같은 주요 급식 품목에 대해 현장 위주의 점검으로 맛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계속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육군이 전국 각지의 산불 진화 현장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 21일부터 산불이 발생한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예산과 경남 함양, 밀양 지역에 500여 명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은 잔불 정리와 방화선 보강 등 임무를 수행했으며 시누크와 블랙호크 등 항공전력 27대도 투입돼 산불 진화 후속 지원에 힘썼습니다. 육군은 또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경기 포천과 충남 홍성 등 전국 8개 지역에 병력과 제독차 등을 투입해 방역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군 해병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해군사관학교 84기 사관생도들이 입학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하열을 맞춘 사관생도들이 당당함과 설렘 가득한 발걸음으로 연병장에 들어섭니다. 반가운 얼굴을 맞이한 가족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달 19일 가입학한 84기 사관생도들은 변화와 도전, 인내, 완성으로 이어지는 5주간의 충무 기초훈련을 마치고 정식 사관생도가 됐습니다. 84기 사관생도들은 유격과 화생방, 사격 등 자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정신력과 체력을 길렀습니다. 특히 호국간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군 해병대의 기계와 포부를 상징하는 천자봉 산악행군을 하며 극기훈련을 이겨냈습니다. 또 해군사관학교의 전통 중 하나인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 몸을 담그는 옥포만 전통의식을 통해 충무공 후예로서의 긍지를 가슴에 새기고 전우회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은 해군사관학교가 창설된 지 80주년은 뜻깊은 해로 해군사관학교의 비전을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여 입교하는 84기 신입 사관생도들은 이 미래 그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생도들은 가입교 기간 함께 훈련을 받으며 전우회를 기른 동기들과 힘든 훈련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교관생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입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두려웠지만 동기들과 함께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예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되어서 동기들과 그리고 나라, 가족 모두를 챙기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관생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실제로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교관 생도님들께서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힘든 훈련들에도 이겨내고자 마음을 먹고 훈련들을 모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무기초 훈련이 끝나고 입학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해군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승! 한편 몽골과 바레인, 베트남, 태국 등 7개국에서 온 외국 스탁생도들도 함께 입학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4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국 해양소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과의 국방교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입학식을 통해 정식 해군사관학교 생도로 거듭난 이들은 앞으로 4년간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 과정을 거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예의 호국간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 특전사 비호부대 대원들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헌혈증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을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육군 특전사 비호부대가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에 헌혈증 233회를 기증했습니다. 사랑을! 아울러 특전사 대원들은 부대를 방문한 헌혈 버스에 올라 단체 헌혈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전후로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만큼 수백 명의 장병들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지금 설 명절과 최강 한파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비호부대 장병 여러분들께서 그 헌혈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셔서 지금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호부대 화이팅! 특히 비호부대 유영진 상사는 헌혈 1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명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강 특전사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단결!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특전사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강 특전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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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 보유제도 시행 후 첫 사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함문을 보유 신청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 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 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진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와 해외 고객 대상 시연, 연구 개발 등을 위해 군의 장비를 빌려 활용해야 했는데 이번 승인으로 업체가 무기 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관련 활동에 있어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방사청 설명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데 이어 태국과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우호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공군 블랙이글스는 지난 18일 태국 치앙마이 공군기지를 찾아 태국 공군과 우정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비행에는 블랙이글스 T-50B 7대와 태국 공군 T-50TH 2대가 참가했습니다. 또 지난 21일엔 필리핀 앙헬레스 한글 학교에 방문해 조종사 특강을 진행하는 등 필리핀과 상호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이번 사우디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완벽한 비행을 선보이며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 그 중심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잠수함도 있습니다. 철강 기술은 잠수함 개발의 기초인데요. 철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개발 과정을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 직접 들어봅니다. 한국 사람은요, 목표하고 시간을 정해주면요, 대부분 이뤄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성, 안전성.
일단 영화를 한번 좀 연상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잠수함은 수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수압이 10m당 아마 1기압씩 올라가게 되고요. 300m다 그러면은 31기압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수압을 이제 견딜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 함체가 아주 견고하게 조금의 변형도 안 생기도록 견고하게 그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강도도 높아져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잠수함이 활동을 해야 될 전투 환경, 가령 어뢰가 막 기뢰가 많고 막 이런 폭파 위험성이 많다. 이러면은 한번 터지면은 함체가 이제 그 변형이 생기면은 더 깊게 못 내려가게 된 거죠. 이 수압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강도가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런 폭파 상황에 대해서 잘 늘어나는 인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용접이 잘 돼야 되겠죠. 일단 강제가 생산이 되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판재 형태, 고객이 이제 주문하는 사이즈대로 이제 판재로 생산을 하게 되면요. 이 판재를 롤밴더라 그래서 그 안에 넣고 이제 동그란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동그란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쪽을 이제 용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용접을 해서 관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을 몇 개를 쭉 이어 붙이면은 아주 큰 파이프 형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잠수함 안쪽에 들어가는 압력선체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규격대로 정한 강제 그 스펙이 있습니다. 밀 스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부분 따지고 보면은 되게 비슷비슷한 강도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가령 HY 강제는 미국이 핵잠수함 최초의 핵잠수함이 아마 노틸러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핵잠수함에 적용을 하려고 HY80이라는 그레이드의 고장력강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 HY 강제라고 하는 그 HY는 하이 일드라고 하는 항복점이 높은 그 강제였습니다. 550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그 강제를 그 당시에는 엄청 높다. 그래서 하이 일드라고 표현해서 HY를 쓴 것 같은데 이 잠수함 강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수중에서 폭파가 일어날 경우 그 충격파에 의해서 함체가 잘 견뎌야 되는데 그때 견디는 환경이 북극일 수도 있고 남극일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바다일 수도 있고 300m 되는 깊은 바다일 수도 있고 그 폭파되는 환경하고 그 다음에 수압의 환경에 아주 잘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요 HI 강제는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도 인성이나 용접부가 연성파괴라 그래서 잘 늘어나도록 이런 성질을 가지도록 용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도 거기에 잘 대응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잠수함을 총 운용한 기간이 20년이 넘은 거죠. 잠수함 만드는 것도 좋은데 잠수함을 이미 20-30년 정도 운용을 했다 그러면은 어디서 뭘 해서 뭘 어떤 함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그래서 운용을 하면서 고장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수할 곳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기술로서 남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Move Silence.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저희는 우수한 소재와 이용 기술로 소리 없이 강한 잠수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24일 학교 연병장에서 70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신입생도 90명은 군과 국가 발전이 이바지하는 정예 간호장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도들은 지난달 22일부터 5주간의 기초훈련을 받고 신입생이 정식으로 생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백합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공군은 24일 공군본부 김정열 장군실에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제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군장병과 군무원들이 올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경제습관을 갖춰 안정적인 군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국방부는 24일 공군 호텔에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2026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추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각 군의 유해 발굴 사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진행될 유해 발굴 추진 계획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금융 지식을 재밌고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준비한 신보 경제훈련소 4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확인하고 분석해봅니다. 저녁 얼마나 남았어요? 176이 남았습니다. 오, 저녁 거의 다 와간다, 그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저녁 이후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나도 내 사업 한번 해볼까? 창업 나도 할 수 있을까? 좋아요. 근데 창업은 생각보다 현실이 매우 냉정해요. 누구는 뭐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 누구는 이걸로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 근데 카더라만 있지. 두 눈으로 봤냐고! 못 봤지? 그거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팔로우 좀 된다 하는 A씨.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양말 한 켤레만 팔아도 될 것 같다. 의류 브랜드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재고 관리, 세금, 배송 시스템 부실로 사업은 금방 무너졌어요. 좋아요만 믿고 시작했다가 통장 잔액도 0원이 됐죠. 절친 3명이서 야, 우리끼리 하면 잘 되겠지. 뭐 3명의 나와바리를 펼치니까 나름 수요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누가 더 투자를 했네, 누가 더 일을 했네, 빚도 못 보고 산산조각 납니다. 명심하세요. 창업은 동업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실패만 있느냐? 한겨울 훈련에도 땀 뻘뻘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훈련 때마다 탈수 걸리는 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내가 수분 보충 음료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분말형 수분 보충 음료 T입니다. 군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고 전역하자마자 본격 창업. 지금은요, 연 매출 수백억 원대, 글로벌로 수출까지 하는 군인 출신 스타트업 성공 신화가 됐습니다.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왜 시작했는지를 안다. 두 번째, 시장 조사를 실제로 했다. 세 번째,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웠다. 마지막 4번째,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했다. 여러분, 창업은 절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준비한 전역자라면 누구나 멋진 대표님이 될 수 있어요.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내륙 일부 지역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경상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철원은 영하 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전국이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으로는 금요일까지 눈과 비가 지속되겠고 전남과 경상 지역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